네, 모든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곧바로 한러 미래포럼 초청 티모닌 우윤근 대사 초청 세미나 유라시아 그 길을 열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저는 또 특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니까 제가 6개월 채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월이 금방 흘러서 그저께 부임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 세월이 흘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아주 봄꽃이 이제 절정을 넘어서 질 정도로 러시아는 아직도 꽃이 피려면 한 달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분들하고 귀한 시간에 뵙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불을 좀 꺼야 이게 저거 될 텐데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러시아 갔습니다. 그때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 시절에 러시아 한국 대사관의 고문 변호사 시절에 한번 놀러 잠깐 쌍뜨에 갔는데 그때 95년 12월 굉장히 추웠습니다. 영하 한 35도 정도, 네바강의 바람이 너무 매섭고 추워서 제가 이 나라는 두 번 다시는 내가 오지 않겠다고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추운 나라, 이렇게 매섭고 추운 나라는 다시 오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대사로 가고 그 이후에 제가 매년 러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나라다. 이 사실만큼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세상의 끝에서 새로 시작된 길, 이 불이 좀 꺼야 이게 보일 것 같은데 저기 그러시구나. 제가 세상의 끝에서 새로 시작된 길이라고 한 것은 제가 1월 달에 북극에 갔습니다. 야말. 최근에 러시아 신문에서 세상의 끝에 난 길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러시아 야말 반도의 북극인데 거기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으로 난 길, 거기다가 제가 덧붙였습니다. 세상의 끝에서 새로 시작된 길. 왜냐하면 이제 북극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북극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극 항로가 이미 배가 다니기 시작했고 이게 동토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또 기술의 진보로 시베리아가 이제 우리의 보물이 되고 있다. 콜드러시라고 합니다. 골드러시가 아니라 지난번에 KBS에서 아마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서부 시절에 미국은 골드러시가 있었다면 러시아는 콜드, 차가운 지방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콜드러시가 이제 시작됐다. 라는 차원에서 세상 끝에서 새로 시작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 언젠가 우리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했더니 첫 번째가 시베리아, 추운 나라, 동토라고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 아직도 러시아라는 용어보다는 소련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아닌가, 그리고 푸틴 대통령 보드카,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동토, 시베리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가운 시베리아,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콜드러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기술의 진보로 또 기후변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제 콜드러시, 이제 거기서 우리의 새로운 보물이 발견되고 있다. 또 하나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은 이미 과거의 역사 속으로 아마 100년 전 러시아 혁명 100주년 기념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소비에트 시절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WTO에 가입한 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소비에트는 과거에 유물이 된 지 오래다. 특히 2017년에 발표된 월드뱅크의
두잉 비즈니스 인덱스라고 월드뱅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업 환경 평가. 저도 보고 놀랐는데 러시아가 35위로 랭크됐습니다. 불과 한 7, 8년 전엔 120위였습니다. 러시아가 기업 환경 평가에서 100위 밖에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푸틴 정부가 굉장한 개방 정책을 추구해서 작년에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 환경 평가에서 35위고 중국은 오히려 78위로 기록되고 있다. 제가 6개월째 돼가는 모스크바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도 비슷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아자동차, 또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1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브랜드 1위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삼성이 7년째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잘못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 동토는 기술 진보와 기후 변화로 새로운 시장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인식 변화, 마음을 열어야 대륙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시면 마음을 열어야 대륙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그래서 우선 마음의 길을 열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좀 오래된 과거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보이는 길은 우선은 뭐 하늘로 가는 길은 이미 비행기가 왕래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은 지금 저가 항공사들도 경쟁적으로 지금 비행기가 취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바도 아에로폴로트와 대한항공이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으로 노스시 루트라고 북극으로 가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 배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아직 우리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길이 연결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차로 모스크바랄지 상페테르부르크 또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가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대륙으로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2018년에 러시아 현재 모습을 제가 하나 잡아봤습니다. 파리에 가면 라데방스라고 새로운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희미하게 보이지만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보신 분들 얼마나 깨끗한지 여러분들이, 저도 매년 가는데 불구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구나. 우선 도시 환경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억 5천 정도의 인구가 러시아에 살지만 CIS 국가, 소위 EA 국까지 합하면 1억 8천만 명의 그 인구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대륙이다. 그리고 세계 수준의 기초학문과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특히 괄목할 만한 그 한러 간의 교육 신장세를 보면은 작년에 40% 정도 우리 교역량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2014년에 아주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270억 불 정도의 교역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감소하다가 작년에 16년 대비 40% 더 성장해서 190억 불에 달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측키는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도에는 300억 불 정도의 교역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제4기 집권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경제 현대화하고 디지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시장을 활짝 열어 제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외부 여건이 녹록치는 않습니다만은 작년에 또 재작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제재 국면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만은 작년에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1.5%를 넘는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자원 개발에서 북극에서 야말에서 프랑스의 토탈사하고 중국이 참여해서 이미 이제 원유가 양질의 원유가 생산돼서 그게 경매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우선 북극 항로를 한번 보실까요? 북극 항로와 수에즈 운하를 비교하면 이건 뭐 다 익히 알려졌습니다만은 부산에서 노테르담까지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12,700km, 소요 시간은 14일. 현재 수에즈 운하는 거리가 21,100km고 소요 시간이 24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하더라도 거리와 시간에서 특히 소요 시간은 40% 이상은 단축할 수 있고 거리도 37%가 단축되는 노던시 루트가 지금 뭐 활발하지는 않지만 곧 가능해지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제가 가봤습니다. 1월 달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북극은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눈 덮인 활주로에 도착을 했는데 1월이니까 거의 낮에도 깜깜했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불과 서너 시간도 안 되는 그야말로 깜깜한 동토의 땅이었는데 천지가 개벽을 했죠. 저렇게 정유시설, 원유 채굴 시설으로 대낮같이 아주 밝은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사했던 현장의 인부 얘기를 들으니까 공사할 때 북극곰이 나타나서 공사 현장에 북극곰이 어스렁거리고 다닐 정도의 그런 현장에서 지금 원유 시추가 그것도 양질의 원유가 솟아나오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저 뒤에 있는 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쇠빙선을 건조했습니다. 2m가 넘는 얼음을 뚫고 가는 15척을 러시아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 노바텍에서 15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 중에 5척을 인도를 했는데 1호선이 저희들이 간 날 북극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이 맞춰서 아마 간 것 같은데 뒤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만든 배가 북극을 통과해서 이 야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보면은 저게 이제 뭐 러시아 북극을 다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냥 추정하고 있는데 북극해에 석유가 지금 900만 배럴 이상 미 지질조사국에서 한 건데 추정치입니다. 이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스도 47.3조 세제곱미터, 이건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러시아 미 에너지 정보국에서도 600만 배럴 이상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 북극 지역. 이것도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북극 시베리아가 넓기 때문에 이걸 다 지질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그저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플랜트, 뭐 프랑스, 일본 등등이 또 미국, 중국이 참여하고 있고, 북극 항로는 단순히 물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북극 자원을 개발하는데 더 핵심적인 수단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 분들은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류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북극 항로가 북극 자원 개발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가스공사가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보면은 북극산의 LNG 수송 루트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만든 1호 쇠빙 LNG선이 투입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는 거 하고,
야말 LNG에서 2017년 12월에 상업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돼서 첫 번째 물량이 경매 시장에서 미국이 제재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경매 시장을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아주 양질의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경매 시장을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그것도 첫 번째 물량이 보스턴으로 갔다.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던 장소가 이 야말이라는 데인데요. 이 사베타 항해를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야말이 그 북극의 원주민들이 쓰는 용어가 야말이라고 해요. 세상의 끝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들야자에다가 끝말자가 아닌가 야말. 말이 똑같이 통하길래 우리 조상들이 아닌가 저 우스갯소리로 들의 끝입니다. 야말. 한자로 들야자에다가 끝말자. 근데 실제로 야말이라고 합니다. 그 원주민들 용어라고 하는데 들의 끝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 시작된 길이다. 이 북극 항로가 야말의 사베타 항에서 노테르담까지 굉장히 그 큰 컨테이너 최대 항구 아닙니까? 4,900km밖에 안 되고 상해까지도 10,000km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거기에 비행기로 주로 수송했습니다마는 철도를 연결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으로 난 길이라고 이제 로시스카야 가제타에서 어떤 분이 기고를 했습니다. 이제 북극으로까지 기차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북극 항로 세상의 끝에서 새로 시작된 길이 열릴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북극 항로와 관련해서 제가 러시아의 북극 대사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주 재빠르게 러시아하고 이 북극 협회란 걸 작년에 처음으로 한러 북극 협회란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금년에 아마 빠르면 5월 달에 제2회 러시아와 한국의 북극 협회가 열릴 겁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기타이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지금 북극 이사회 국가가 이제 북극을 연접해 있는 국가들이 돼 있는데 한국은 북극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업저버 국가이지만 러시아하고는 양자 간에 북극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북극 대사가 임명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러시아 북극 대사를 제가 지난달에 모스크바에서 만났더니 러시아의 북극 정책은 4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자원 개발을 통해서 러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 당연한 얘기죠. 러시아가 가장 많은 북극해를 연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개발이 최고의 목표다. 그 다음에 북극 지역 내 평화와 국제 협력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북극 이사회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러시아가 하고 있고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또 북극 협회를 통해서 자원 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고 우리 그 북극 탐사선 아라온호가 지금 북극에 들어가는 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공동으로 북극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북극의 고유 생태계 환경을 보존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북극 항로를 활성화하겠다. 우리하고도 아주 이해관계가 밀접한 북극 항로 활성화 정책. 이 4가지 러시아 정부가 갖고 있는 북극 정책의 4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뭐 충분히 수긍이 가는 4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북극 항로를 이용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러시아가 북극의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하고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반자가 돼야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이해관계가 밀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륙 반도국가지만 언젠가 대륙으로 언젠가가 이제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특히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게 이제 미래의 먼 나라 먼 그 미래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여야원이 다행히 우리 존경하는 이진복 제1야당의 의원께서도 이 모임에 대표를 하고 계시고 또 홍영표 의원이랑 오늘 또 이상돈 의원님 또 야당 의원들이 김성식 의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긴 여야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당 활동을 하고 의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국가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제가 이번에 짧은 일정에도 오게 된 게 정말로 우리가 러시아를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다. 러시아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다. 이해관계가 무슨 크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나라다. 남북 문제에서도 러시아가 오늘 티모니 대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평화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비핵화도 지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좋은 파트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하고는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특히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서 우린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푸틴에 가까운 분 중에 한 분 발다이 클럽의 회장이 한 번 서울에서 작년에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러시아와 한국은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다. 중국보다도 훨씬. 물론 우리에게 중국, 미국, 일본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첨예하게 우리가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러시아에 진출한 건 러시아가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현대, 기아, 삼성, 롯데 다 러시아 사람들한테 아주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북극에 또 북극 항로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러시아와 함께 공동 연구하고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다 승리의 길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러시아를 시베리아로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알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게 제가 현지에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이전만큼은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오게 된 겁니다. 여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보셨는데 지금 현대 자동차가 이 부품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으로 하면은 이게 한 50일 걸릴 것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자재를 운반하는데 TSR을 이용해서 20일 만에 현대 자동차 이 부품들을 실제로 운송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제 철도 프로젝트를 계속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루가에가 삼성전자 큰 공장이 있거든요. 또 동유럽에도 있고 해상으로 운송하면 50일 칼루가까지 칼루가가 모스크바 주에 있는 현대 삼성전자 큰 공장이 있습니다. 수에즈 운해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50일 걸리고 동유럽에 있는 공장에는 35일 걸리는데 TSR을 이용하면 칼루가 동유럽 다 보름 좀 남짓한 삼성이 이렇게 지금 철도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넘겨보시면 중국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해서 중국의 1대1로 여러분 보시면 여러 가지 라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몽골을 이용해서 신유라시아 대륙을 통하는 거하고 또 중국에서 벵글라데시, 인도, 미얀마를 통해서 가는 길,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가는 길 등등 중국은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시베리아 철도랄지 유라시아 대륙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를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러시아를 연구한 교수 중에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기현수 교수라고 오랫동안 러시아를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요. 그분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가혹한 자연 환경과 외침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집단주의와 집권주의에 익숙해진 러시아인들에게 미르라고, 미르가 평화라는 피스란 말도 되고 또 세상이란 말도 되고 우주란 말도 됩니다.
미르 곧 평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그들만의 공동 운명체적인 집단 세계가 그 자체고 또한 우주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배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게 공동체인데 바로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러시아인들은 만장일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집권주의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미르랄지 배체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러시아를 생각할 때 이런 용어들도 한번은 잘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학문적인 학술 교류하는 분들에게 특히 러시아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 정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블라즈미르 대공이 크레물린 광장에 가면 한쪽에 그 십자가 들고 있는 큰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블라즈미르 대공인데 988년에 이제 러시아 정교를 받아들인데 블라지가 뭐 넓히다, 뭐 소유하다, 같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미르가 이제 세상 우주니까 블라즈미르 하면은 우리 푸틴 대통령이 블라즈미르 미치 푸틴 아닙니까? 아버지 성이 블라즈미르인데 러시아의 대사님 계시지만 보통 가스 빠진 뭐 바솔 하면은 존경하는 대사님인데 정말로 공경하려면 아버지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푸틴. 가스 빠진 푸틴 뭐 존경하는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블라즈미르 미치 이러면 아주 존경하는 건데 블라즈가 소유하다, 뭐 갖다, 뭐 넓히다, 정복하다, 미르 세상을 뭐 평화를 그게 블라즈미르 이름이 많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냥. 그래서 988년에 러시아 정교를 받아들였는데 러시아 정교가 굉장히 러시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신용을 좀 해놨습니다. 그냥 위로부터 외래한 문화를 수용했다. 신정 정치 성격이 있고 또 비잔틴 문화와 헬레니즘의 미학적 형상을 갖고 있다. 뭐 인본적, 감성적, 이콘, 또 오소독스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원적 해석, 또 러시아 슬라브 이교다, 뭐 대지 숭배 어머니, 구원의 여신상, 신비주의적 기독교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러시아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피상적으로 볼 일이 아니라 러시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미르랄지 배체랄지 또 블라즈미르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또 러시아 정교에 대해서 러시아를 저도 95년도부터 매년 러시아를 다니고 심지어는 상페테르부르크 대학에 가서 좀 놀다 왔습니다. 뭐 공부했다는 건 어폐가 있고 지금 이제 대사로 가니까 굉장히 제가 아직 6개월이 안 됐습니다만 러시아를 굉장히 이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우선 마음을 열고 우리 선입견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신뢰 관계를 갖고 또 이해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은 라인브리지 전략이라고 뭐 거의 모든 산업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는 물류 국가 아닙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류 산업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북극 항로랄지 TSR, TMGR, TCR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면 우리가 뭐 너무 미국 의존도 또 중국 의존도에서 얼마 전에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대미 수출, 대중 수출에서 벗어나서 수출의 다변화를 하는데 그 두 가지 길이 있다. 신북방, 신남방이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 점에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이제 끝나지 않는다. 우린 신북방으로 대륙으로 가야 되고 신남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물류, 에너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북극에 새로운 콜드러시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우리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북극 항로를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는 또 조선이 러시아하고 지금 이미 15척의 대형 쇄빙선이 수주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지베지다 연해주 조선소에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거대한 조선소 부동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해주 주지사 대행, 블라디보스톡 시장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뭐 중국도 좋지만 우리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데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우리 합작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배지다 조선소, 또 항만 개발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로서도 이해관계도 아주 밀접하다. 또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뭐 전력이랄지 농업 부분이랄지 철도, 뭐 항만,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인 브릿지 전략, 뭐 전략일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이해관계도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 정치, 외교, 안보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우리는 더 시급합니다. 양자 관계가. 그전에는 남북러 사업이라고 해서 늘 북한이 끼었기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양자 관계, 이거 충분히 중요하다. 물론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서 남북러 사업은 뭐 자동적으로 더 발전하는 거야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저도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러시아 EAEU 국가 간의 FTA 추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과 유라시아 대륙 간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유라시아에 좀 더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FTA를 맺자.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EAEU 통상장관도 만나고 러시아의 경제부총리도 만나고 또 EAEU 국가 아르메니아 최근에 제가 대통령도 직접 가서 뵙고 왔습니다. 겸임 대사국인데 EAEU 국가인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FTA를 하자는 데 대해서 특히 서비스 분야, 투자 분야는 상당히 지금 진전이 워킹 그룹 간의 진전이 있고 다만 상품 분야에 대해서 이제 EAEU 국가들이 한국이 너무 제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길래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야, 한국과 FTA를 맺어서 손해본 나라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이득을 서로 가져가느냐에 문제가 있지 손해를 보는 쪽이 없다. 미국이 FTA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도 우리에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손해가 있고 적고 그 비교를 가지고 조정하자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FTA는 양 국가의 경제적인 수익을 훨씬 더 보장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지금 베트남하고 FTA를 했거든요. 굉장히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역량이. 베트남하고 우리도 베트남하고도 굉장히 교역량이 엄청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한국과 러시아도 이제 경제 동맹체 공동체로 나아갈 단계다. 그래서 뭐 그 FTA 체결이 저는 뭐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서비스 투자 분야는 워킹 그룹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다만 상품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더 시간이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양쪽에 다 이득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뭐 러시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아직도 러시아를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펴도르 쭈트체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러시아, 보통의 잣대로 잴 수 없는 나라 러시아, 자신만의 독특한 모습을 지닌 나라 러시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러시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를 선입견으로 시베리아, 소비에트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너무 뒤떨어져 가고 있다. 러시아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특히 한국을 움직이는 러시아 여의도 이 정치권에서 여야가 협심을 해서 러시아를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러시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제가 연리를 제치고라도 왔다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여야 정치권에서 좀 더 러시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아직 시차 극복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 또 내일 가면 또 뭐 좀 헤맬 것 같은데요.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시바 바샤이 감사합니다. 예. 우영근 대사님은 부임하신 지 지금 6개월도 채 안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스크바에 한 2번 가서 대사관을 들려봤더니 우리 저 대사관 직원들이 그렇게 즐거워해요. 그 겨울에 참 침침한 러시아의 그런 기후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 공간 내에서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관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에 그참 멋있는 그 말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 용어만 외우시면 러시아를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 피오도르 튜트체프라는 분은 원래 시인이었지만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러시아 외교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러시아에 분명한 한국 외교관들도 이거를 하나의 그 모토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성, 우몸 네 빠냐치 라시유, 아르세남 네 빠메리치 브라시유, 브라시 예스치 또르카 압소베네 스타투스, 또르카 베리치 브라시유. 이거 아주 유명한 이 용어만 가지고 가시면 러시아에서 다 환영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티모님 대사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시간이 제약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고 또 뭐 질문하실 것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회자가 직접 저기를 줄 거예요. 종이 메모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면 거기에 전황과 소속과 간단한 그런 그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쪽으로 주시면 제가 충분히 다 답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빠자르스타 가스파진 바솔 티모님. 티모님 대사님은 순차 통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또 나이는 많습니다. 저보다 잠깐 형님이신데요. 정말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남북한에서만 근무를 거의 했습니다. 한 30년 넘게 북한에서 대사도 하시고 또 우리 서울에서 대사도 하시고 너무 훌륭한 외교관인데 우리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일하게 돼서 아주 저로서는 아주 행운이다. 박수 한번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우영근 대사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한번. 발제 끝나고 저희가 박수가 없었어요. 멋있는 발제였습니다. 스파시바. 처음에는 저기 욕으로 들렸는데 요즘은 이제 감사하다는 걸 압니다. 신사순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Прежде всего, я хотел бы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высокой оценке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егодняшн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моего большого друга, господина посла Уюнгына. 먼저 우리 가까운 친구이신 우윤근 대사님 활동과 그 인재에 대해서 오늘 하신 높은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Его выступление было по-настоящему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м рассказом о России и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윤근 대사님이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그런 이해를 우리한테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После так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трудно что-либо новое вам добавить, но я попробую изложить наши взгляды на существующие вопросы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будущего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또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요. 우리 양국 관계에 대한 우리의 접근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Евразия-21 господин Хон Йон Пхё, уважаемый чрезвычайный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господин Уюнгын, уважаемые депута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члены Ассоциации Евразии-21.
존경하는 권용표 유라시아 21회장님, 존경하는 러시아 주재 대한민국 우윤근 등면정권 대사님,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유라시아 21 회원님들.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сегодня выступать в этом зале на заседании,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депутатского форум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е будущее». И организованным на форуме, организованным форумом Евразии, ассоциации Евразии-21. 저는 오늘 유라시아 21 조직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한노미를 포럼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Приглашение посл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это заседани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ашем большом внимании 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в расширении и углублении связи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러시아 대사를 초대하신 것은 우리 양국 간의 상호의 강화 및 협력의 확대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Прежде чем начать с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я хотел бы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носят комплексный и всеобъемлющий характер. 먼저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양국 관계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И главными задачами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в целом являю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развитие контактов и обменов на высоком и высшем уровнях, а также между гражданами двух стран. 우리 양국 간의 주로 목적 중에 무엇보다도 양국 정상급 접촉의 발전이며 똑같이 민간끼리 교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И не менее важной задачей являетс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укреплении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그 못지않게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안정과 평화를 강화하는 데 협력이 우리의 목적 중에 중요합니다. 30 сен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исполнится 28 лет со дня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올해 9월 30일 노한 수교가 된 지 28년이 될 것입니다. В истории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это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й срок, однако за этот период нашим странам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очень много. 국제관계 역사상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동안 우리 두 나라는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Практически начав с нуля, мы сумели создать прочный фундамент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사실상 지로 포인트에서 시작한 우리는 두 나라 간의 이렇게 협력을 형성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Сегодня наши связ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тся во всех областях экономики, политики, культуры, создания системы многосторонн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동북아의 대자안보 구축 등 분야에서 발전하는 러시아 관계는 아태 지역 내 러시아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 내 러시아 파트너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한국이 됩니다. Общность или близость позиций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ключевым вопрос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и создают хорошую основу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ших стран 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Наций и в дру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국제 정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일치나 유사성이 특히 유엔 등 국제 포럼에서 협조할 기반을 잘 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за эти годы развивался актив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диалог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И большая и важная роль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принадлежала всегда главам государст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우리 두 나라 간의 정치 대화가 적극 발전하고 있고 양자 타자 차원에서 대표단 교류가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Мы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отмечаем активизацию, интенсификацию наших связей на все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осле избра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важаемого господина Мун Чжэ Ина. 즉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모든 분야에서 우리 양국 관계의 활성화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разу после избрания господина Мун Чжэ Ина президентом, наш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 провели две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 июле в рамках саммита Группы 20 в Гамбурге и в сентябре на полях третье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Владивостоке. 즉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된 이후에 햄버그 G20 정상회담과 블라디보스토크 제2차 동반경제 포럼 사이드라인에서 우리 두 나라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В дополнение к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м контактам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 июне 2017 года для участия во втором совещании спикеров парламентов стран Евразии Сеул пос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господин Володин. А в октябре 2017 года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 Чон Сё-гюн посетил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для участия в 137-й ассамблее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ого союз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2017년 6월 러시아 의회 하원 볼로딘 의장님이 유라시아 의회 의장회에 참석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국회 의장님이 러시아를 방문했고 상트페тербург에서 회의를 참석하셨습니다.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ссию пос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ъедине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госпожа Чхумие, которая возглавляет межпарламентскую групп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о связям с Федер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또 대한민국 국회에서 러시아 진선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추미애 의장님이 작년에 러시아를 방문하셨습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орабатыв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визита в Сеул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оспожи Матвиенко. 또 현재는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님의 금년 하반기에 서울에 대한 방문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Активные контакты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между министрами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которые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встречались в ходе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недавно госпожа Кангенхва посетила Москву с визитом. 우리 양국 외교장관 간의 적극적인 접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서로 만나셨고 또 강경화 장관님이 얼마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На полях 31-го саммита АСЕАН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митрия Анатольевича Медведев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ом Мун Чжэ Ином. 제31차 아시안 정상회담 사이드라인에서 러시아 메드베데프 국무총리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Интенсифицирована работа по вопросам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ой совмест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주요 국가 기관 간의 교류가 활성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한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의 제16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Очередное заседание этой комисси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июнь сего года в Сеуле. 제17차 회의는 금년 7월 서울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создана разветвленная договорно-правовая база двусторонне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Заключено более 50 соглашений о торговле, включая соглашения о торговле, гарантии инвестиций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двойного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а такж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й области в сфере мир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и культурном обмене. 현재까지 양자 관계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인 기반이 구성되었습니다. 통상, 투자, 보증, 오업, 방산, 원자력 변화 이용, 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50건 이상의 양자 문서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С 1 января 2014 года вступило в силу соглашение о безвизовом обмене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2014년 2월부터 모든 중요 요건을 가진 가진 자가 서로 방문할 수 있는 사직 면제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Введение в действие этого соглашения привело почти к двукратному увеличению числа туристов из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이 협정이 발효된 후에 우리 양국 서로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거의 배가 되었습니다.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продвижени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являются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освоением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и созданием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в русле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노한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말 가장 좋은 방향 중에 러시아 자원 개발, 극동 선도 개발 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 새로운 생산 설립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масштабный экспорт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российского сжиженного газа, нефт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автомобиле и судостроении, мир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ядерной энергии в областя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финансовой сфере, в освоен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в области космоса. 러시아 LNG, 석유, 전력의 한국에 대한 대량 수출, 자동차 생산, 조선업, 원자력 변화 이용, IT, 재정 분야, 인프라 건설, 우주, 북극 항로 개발 등 분야에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벌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х начинаний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является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связанный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судов класса «Афромакс» на судоверфи «Звезд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ороде Большой Камень. 가장 정만이 밝은 대규모의 프로젝트 중에서 러시아 로스네프트와 현대 사모중공업의 звезда라는 극동조선소에서 아프라막스급의 건조 프로젝트를 들 수 있습니다.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к полного цикла производства автомобилей Hyundai Motors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Автодор» в городе Калининграде. 또 칼리닌그라드라는 러시아 도시에서 아프타도르 공장에서 현대 자동차의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овместный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 участием Samsung Electronics по доставк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дукции в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парк Ворсино в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또 칼루가주 워시노 공장에 대한 한국 제품의 운송을 위한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물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발전합니다.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ся крупный совместный проект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й создание совместного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ластер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рыбный порт и логи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또 극동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공동 수산물 가공 공단 건설 등을 앞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Реализация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росту двусторонне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торый составил $18,4 миллиарда, что на 41 миллиард выш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2016 году. 다자 경제 프로젝트 실효는 2017년 양국 무역량이 184억 불에 도달했고 2016년보다 41.4% 증가했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Развива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возглашенной в 2017 году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ом н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на север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й реализацию концепции 9 мостов. 문재인 대통령께서 27년에 선포하신 북방경제 정책 틀 내에 9개의 다리의 구상에 의한 협력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Эта концепция нацелена на расширение многопланов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в таких сферах, как газо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создание портов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а, освоени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судостроение. 즉 9개 다리라는 구상은 가스산업, 절도, 항인프라, 전력, 북극항로, 조선업, 농업, 수산업 등 분야에서 노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Большую роль в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концепции играет созданный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комитет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на север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озглавляемый господином Сон Йон Гилем. 손윤길 의원님이 이끄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치되었고 이 9개 다리를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успешное проведение в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в Хабаровске Дня корейского инвестора,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특히 강조할 만한 것은 러시아와 한국 대표성이 높은 대표단이 참석한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서의 한국 투자자의 날이라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В сентябре-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стоялись крупнейшие бизнес-ми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делегаци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Ханты-Мансийского округа, Калужской, Московской, Ульяновской, Новгородской, Сахалинской и Кали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ей. 2017년 9월에서 10월까지 상페테르부르크, 한테만시 자치구, 칼루가주, 모스크바주, ульянов스크주, 노브고로드주, 사할린주, 칼리닌그라드주 등 러시아 지방 대표단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презентации этих регионов и намечены нов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한국 기업인을 위하여 이 대표단들이 자기의 지방을 설명을 했고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Кроме того,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первого заседания во втором полугодии этого год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рума, в которо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коммерческих структур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018년 후반기에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러시아 및 한국 지방기관, 기업들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제1차 노한 지방 포럼 개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Среди крупнейших проектов я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 верфях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Samsung Heavy Industries по заказу российской компании Совкомфлот серии арктических челночных танкеров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또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서 특히 소프콤플로트 러시아 회사에 의해서 한국 파트너들이 이렇게 수주를 받고 쇄빙 유조선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Компания Hyundai Heavy Industries выиграла в 2017 году тендер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4 танкеров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115 тысяч тонн,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нефти с месторождений на Сахалине. 2017년 현대중공업은 러시아를 위해 115톤급 유조선 건설 수주를 받았고 이 유조선들을 사할린 매장지에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해 이용될 예정입니다.
Стоимость этого контракта оценивается в $200 миллионов. 계약 금액은 2억 불로 판단됩니다. Более 10 лет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м рынке плодотворно работает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ая российская компания «Газпром».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가스프롬은 한국 시장에서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В 2016 году «Газпром» и корейская газовая компания «Когаз»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м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е и регазификации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2016년에 가스프롬과 한국의 코가스는 LNG 생산, 수송, 체계화 등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협정을 서명했습니다.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и в Сеуле намечено откры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офиса России Visit Russia, в задачи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вход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властями, бизнесом и средствами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туристов в нашу страну. 금년 6월은 서울국제관광전시회 들내에 한국의 국가기관, 기업, 언론과 한국 관광들이 많이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협력할 Visit Russia이라는 러시아 관광 사무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Открытие эт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несомненно,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이것도 노한 상호 관광 방문 및 인적 교류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особую рол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и Коре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문화, 예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한국은 상호 협력하는 것도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ктивизировалось. 최근에 그러한 협력은 활성화되었습니다. Я не буду перечислять все мероприятия, их очень много.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что в этой работе участвуют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раждане Корей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ног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또 아주 많은 중요한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것 모두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민간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한노 대화라는 포럼이나 여러 대학교를 비롯해서 그러한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также большую роль в нашем культурном обмене Рус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Пушкинский дом». 또 푸시킨하우스이라고 하는 학원이 우리 교류 양자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 Корее вызывают гастроли выдающихся россий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прежде всего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 прошедшие 2 года, Корею посетила своими концертами известная российская певица Анна Нетребко. Состоялись выступления нашего всемирно известного музыканта Валерия Гергиева с оркестром Мариинского театра. 고전 음악을 비롯한 러시아 연주자의 공연이 한국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2016-17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나 네트랩코 가수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고 발레리 게르기예프 이끄시는 마리인스키 극장의 음악단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Ежегодно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корейские музыканты становятся победителями престиж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осковского конкурса имени Чайковского и других музыкальных фестивалей в нашей стране. 매년 러시아에서 많은 한국 음악가들이 알려지게 되고 위신 높은 차이콥스키 콘쿠르나 다른 음악 축제에서 이긴 적도 있습니다.
Теперь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 наше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и перспективах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укрепления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이제 영내와 한반도에서 안전과 평화를 강화하는 데 우리 협력에 대하여 몇 마디를 드리겠습니다.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ъединяет общая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устранении военной угрозы в регионе. 러시아와 한국이 동북아에서 군사 위험을 없애버리는 데 대하여 공동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Россия приветствует наметившие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е сдвиги в корейско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Наша страна искренн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надежной системы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содействует стаби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в этом регионе, как н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основе, так и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긍정 변동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한 안보 구축에 대하여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양자, 다자 차원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укрепление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ей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являются постоянной темой постоян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또 러시아와 한국의 대표자들이 계속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Как по линии Министерст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так и по линии парламентов, по линии Совет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외교부, 양국 의회, 그리고 양국 국가안보회의, 또 학문 차원, 여러 차원에서 이러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В 2017 году Россия и Китай совместно сформулировали дорожную карту корейск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которая во многом перекликается с известны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В частности, с идеей создания платформы мир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документом. 2017년에는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정상화에 관한 관하여 공동으로 로드맵을 제시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Хотел бы напомнить,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ой картой мы предлагаем заморозить любую воен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ак ракетно-ядер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КНДР, так и совместные войсковые учения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и их союзников, и далее двигаться к снятию взаимных озабоченностей, налаживанию мер доверия через отказ от взаимных угроз и посредство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признания друг друга. 이 로드맵에 의하여 우리가 제의하는 것은 먼저 북한 핵미사일 활동과 미국과 그 동맹국의 훈련 등 양측의 군사 활동을 자제하고 서로 간의 우려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수교를 통해서 서로 위협을 없애버리는 것을 제시합니다. Затем мы считаем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продвигаться к более сложным темам, включающим в себя замену соглашения о перемирии 1953 года на мирный договор, который ознаменует окончание вой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그 다음 또 어려운 문제를, 즉 1953년 휴전협정 대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Подписание такого соглашения должно подразумевать достижени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а в дальнейшем и демилитаризацию как севера, так и юга в целях решения задач как севера, так и юга. 평화 조약에는 비핵화 더 나아가서 남북의 비군사화도 있어야 합니다. В целях решения этих задач в этой области мы считаем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активнее использовать уже апробированный и наиболее оптимальный формат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в которых Россия возглавляет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созданию механизма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이를 위해 벌써 경험이 많은 6차 회담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차 회담 틀 내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 안보 워킹그룹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На нынешнем этапе весьма важно скорейшее начало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Мы считаем, что повестка дня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должна быть прежде всего связана с нормализацией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и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реализацию трехсторонних проектов с участием России,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직접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의제는 무엇보다 남북 관계 정상화에 관련이 있어야 되고 로 남북 인프라 에너지 분야 3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경제 협력의 문제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Речь идет прежде всего о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ах в транспортно-логистической, газовой и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областях. 즉 인프라 수송 그리고 에너지 또 전력 등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Важно иметь в виду, что та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апример, в форме поставок российского угля в Южную Корею через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порт Раджин, не подпадает под действие санк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введенного Совет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중요한 것은 북한 나진을 통해 남한으로 러시아 석탄을 공급하는 등 이러한 협력은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Вместе с тем мы считаем, что для достижения прорывны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обе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это встречи, имеется в виду межкорейская встреча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встреча, должны быть тщате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ы. 동시에 남북 또 북미 두 개의 정상회담의 대성공을 위하여 협상을 하기 전에 철저한 의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Повестка дня предстоящих контактов должна быть максимально ясной, поскольку очевидно, что каждая из сторон несколько по-своему трактует цели и задачи диалога, вкладывает разный смысл в понятие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즉 각자가 알아서 대화의 목적과 과제를 해석하며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협상의 의제를 최대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Полагаю также,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избегать завышенных ожиданий быстрого решения всего комплекса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ходе намечаемых саммитов.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Как известно, они имеют множество аспектов, и для поиска консенсуса по каждому из них неизбежно потребуется время. 잘 아시겠지만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의견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В частности, на наш взгляд, было бы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ым начинать переговоры с Севером с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сов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в качеств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условия. 즉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삼아 북한과 협의를 시작하려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Считал бы также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в период диалога КНДР с РК и США несколько ослабить односторонний санкционный режим, в том числе в части, касающейся межкорей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그리고 남북 북미 대화를 하는 동안에 남북 경제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자 자원의 체제를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Придерживаемся мнения, что альтернативой жесткому нажимному сценарию должно стать продолж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усилий, в том числе в формате Юга и Севера, с целью вернуть северян за стол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ов по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또 강경 압력 시나리오 대신 남북 자원 비롯해 북한이 6차 회담에 돌아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Мы считаем, чт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олжна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в рамках общей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разрядк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нижения уровня воен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основ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между государствами региона. 또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에서 군사 정치적 완화 그리고 군사 갈등 수준의 감소, 영내 국가 간의 신뢰 구축 등 포괄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важную роль в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званы играть парламенты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또 한반도 문제 해결 있어서는 양국 의회 간 협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В заключение я хотел бы сказать, что наши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наверняка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сширению двусторонн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бы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шими народами.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공동 노력으로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이해 그리고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Хочу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мы верим в блестящее будущее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러 관계의 밝은 미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